자, 인생유전이라는 말이 있죠. 인생유전. 그러나 사람의 인생은 참 예측 불가능하다. 그래서 희로애락도 경험하기도 하고 천국도 갔다가 지옥도 갔다가 뭐 어느 날은 울었다가 웃었다가 삼라만상 온갖 조화를 다 겪는 게 이제 인생인데 기업들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주산중공업의 이 어떤 변화를 보고 나면 인생유전, 사람 인자 대신에 기업할 때 기자를 써서 기생유전 이런 얘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거 차이나킹 나왔네요. 차이나킹. 차이나킹 대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한 게 그 중국 원양자원, 뭐 차이나킹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언제 어떻게 검색을 했죠? 되게 빠르네요. 네. 그러나 제가 볼 때 실적에 비해서 좀 저평가된 거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 강연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좀 신뢰가 문제다. 네. 왜냐하면 기업 탐방을 갔다 와도 고개가 갸웃갸웃하다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투자의 대가님이셨군요. 네, 이제 조금 제가 좀 컨디션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얘기를 떠나볼까 합니다. 강연혜 기자 앞에 제가 너무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 같죠? 네. 아닙니다. 자, 두산중공업. 이 회사의 어떤 회사인지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랜트 사업, 물 사업, 뭐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까지, 그다음에 건설 사업부까지. 이 건설은 이제 주택 건설이 아니고 공장을 짓는 데 필요한 건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글로벌한 이제 플랜트 회사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그 굵직굵직한 사업만 다 검색하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제가 그거를 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완전 페이스가 놓쳐가지고 그건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핑계를 잘 대요, 제가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은 2001년도에 그 액면가 이하의 시절에 한국중공업이 있을 때 그 은행들이, 채권 은행들이 민영화한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두산한테 팔았죠. 그게 2001년인데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2007년 때 버블 때는 주가가 막 16만 원, 막 17만 원 가던 이런 회사였는데 그 와중에 최근 1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두산이 두산건설에서 쏙 빠져나가고 대신 그 자리를 두산중공업이 야금야금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에 최초로 두산건설 지분을 확보하게 됐는데 2005년에 30%, 2008년에 40%, 2009년에 드디어 50%를 넘었습니다. 52%. 현재는 72.7%. 그리고 이번에 증자를 하게 되죠. 주주배정 증자에도 들어가고 또 5,700억의 치의 그 단독으로 증자도 들어가서 이번에 증자를 하게 되면 지분율이 무려 87.7%.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 이제 두산건설은 두산중공업의 하나의 건설 사업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두산중공업은 글로벌한 플랜트 기업으로 성장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산건설이라는 초대형 이 아파트 짓는 회사를 하나의 사업부로 들어앉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두산중공업이 8,700억을 두산건설에 이제 지원하게 되죠. 두산건설은 또 별도로 1,500원의 자구안을 마련해서 한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산건설의 유동성 위기는 적어도 올해는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을 사실상 인수라고 하기 그렇지만 와락 껴안는 이 기간 동안에 오너 일가의 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쭉쭉쭉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5.7%에 불과한데 이번에 또 증자를 하게 되면 그것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 2% 정도대에 불과하는 수준으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건설이 잘 되면 두산중공업이 좋고 두산건설이 안 되면 이제 두산중공업이 안 좋아지는 이런 이제 어떤 그 지배구조가 된 거고, 그 사이에서 두산그룹의 오너분들은 이제 두산건설과는 빠이빠이다 이렇게. 물론 이제
지주회사인 두산 지분을 이제 오너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손자 회사로서 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직접적인 지분 관계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의 기생유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한 플랜트 회사에서 이제는 이제 사업군이 두 개로 갈라진 거죠. 플랜트 사업하고 하나는 국내 시장에서 이 아파트 사업하고 이렇게 두 개를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주주분들, 투자자분들 참 궁금하실 거예요. 두산건설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두산 중공업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또 마침 이 HTS도 잘 안 돼가지고 이 그 주가를 한번 띄워주시죠. 네, 오늘 참 이것저것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간에 두산 중공업 어제 그제 많이 빠졌죠. 네, 오늘은 강보합. 뭐 애널리스트의 반응은 엇갈리더라고요. 네. 두산 건설을 봐야 된다. 또 하나는 뭐 이제 건설 리스크가 끝났다 이렇게 엇갈리는 거고. 자, 두산 건설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 저 어제 좀 올랐는데 중공업이 이렇게 막 8,700억, 9천억 지원했는데도 주가가 왜 이렇게 별로 안 좋을까요, 강 기자? 좀 두산건설 오늘 주가가 좀 안 좋네요, 이거. 네. 두산중공업은 그 증권사들이 좀 그 목표 주가를 하향했는데도 대부분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두산건설은 반대로 좀 외국인이 많이 팔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도 외국인이 있는데. 엄청 팔고 있군요. 자, 정리를 우리 강 기자가 제대로 짚었습니다. 수급적으로 아마 가지고 있는 물려있는 외국인들은 아마 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 발행 주식수가 이제 증자를 하게 되면 5억 5,200만 주가 됩니다. 자본금이 2조 8천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웬만큼 돈을 벌어봤자 이제 별 매력이 없는 거죠. 자본금이 막 이만큼 커졌기 때문에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서는 당분간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네, 완전히 뭐 진짜 먹을 게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건설 입장에서는 PF 지급 보증을 봅니다. PF 지급 보증. 이게 지금 한 1조 원 전후로 된다고 보거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급 보증이 요거가 이제 특히 이제 그 제가 보니까 용인 수도권 지역에 좀 있고 울산 지역에 좀 있더라고요. 요 지역이 과연 수도권 분양은 별로 안 좋잖아요. 특히 이제 그 대형 평수들 요거 잘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은 뭐냐? 해외 플랜트 시장을 역시 봐야 되겠죠. 주력이니까. 그 시장은 좋다고 그래요, 오늘. 올해도.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파트 시장이에요, 아파트 시장. 사업부가 생겼기 때문에. 당장 4월에 저 일산으로 가다 보면 혹시 강 기자 그 위브더 제니스라고 네. 자, 일산 저 끝머리. 일산에서 파주로 넘어가는 끝머리에 제니스라는 그 어마어마한 2동짜리 그 40층짜리 그 제니스라는 주상복합이 있습니다. 이게 4월부터 입주가 시작되거든요. 미분양 났다가 이제 얼추 이제 미분양은 좀 해결이 된 것 같고 이제 입주가 돼요. 근데 요새 입주를 잘 안 합니다. 이제 입주를. 그렇죠. 예, 그 너무나 위치가 안 좋거나 뭐 그런 곳은 입주가 잘 안 되거든요. 위브더 제니스는 어떻게 강 기자 입주가 잘 일산 쪽이면 입주가 그래도 수요가 많지 않나요? 근데 이제 요새 그쪽도 워낙 공급이 많아져가지고 별로 이렇게 매력이 떨어졌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산중공업 주가를 보는데 위브더 제니스, 일산의 제니스가 입주가 잘 되냐 안 되냐 요걸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일산 제니스가 타워팰리스 같은 그런 급급이 거죠. 되는 건가요? 그런 건데 타워팰리스의 정반대에 있는 이제 주상복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거죠. 입주가 잘 되는지 안 되면 입주가 안 되면 막 소송 일어나고 뭐 은행들도 막 껴가지고 중재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입주 안 되면요 법원 판결 가가지고 막 손실 분담하고 막 이래요. 입주 안 되면 입주자 책임이 아니에요. 이상하더라고 이게 또 이게 완전히 이게 또 떼법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입주하려면 기존에 살던 곳에서 그걸 팔고 정리하고 입주해야 하잖아요. 네. 여기서 안 팔리는 거예요. 입주를 못 하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막 은행들하고 싸우고 막 소송 갑니다. 그러면 이 입주자들이 원래 원칙대로 책임을 져야죠. 사실 입주를 해야 하잖아요. 원래 계약대로.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막 여기서 또 손실을 누가 져야 되냐 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거 봐야 돼서 두산중공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 두산건설 구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은데 아직 다
구한 건 아니다. 이렇게 구제가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비해 제가 어제 공시가 났어요. 공시가. 두산그룹과는 비교가 안 되는 초소형주들이 많이 있지만 시가 배당률이 8%, 10%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시가 배당 수익률이. 요새 시중금리, 예금금리가 몇 %나 되죠, 요새? 지금 몇? 한 3%대예요. 네. 근데 시가 배당 수익률이 10%다. 우리 강 기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주식을 사겠습니까? 예금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주식을 사야죠. 아, 본인한테 진짜 그럴 거죠? 그럼요. 아,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 자, 뭐냐? 어제 공시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양홀딩스의 자회사인 진양산업 8.1%의 시가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8.1%. 또 다른 진양홀딩스의 자회사인 진양폴리는 10.1%의 시가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그 지주회사인 진양홀딩스의 배당 수익률도 따라서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연사 이렇게 외치는데 시청자 여러분은 정말 제 주장을, 제 뜻을 따라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슬픈데. 자, 한 표를 한번 다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저 표를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네. 두산중공업이 저렇게 이익이 많이 났지만, 네. 두산 건설에 대한 그 대손 충당금을 손실로 떨어버려가지고 순이익이 그냥 어마어마한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도 배당은 줬어요. 주주들 미안하다고. 그런데 진양산업이라든가 진양폴리라든가 진양화학이라든가 배당 수익률이 게임이 됩니까 저거? 비교할 수가 없네요. 비교할 수가 없죠. 자, 저 네 개 중에 우리 강 기자는 어떤 주식, 시가총액은 막 4조 5천억, 6천억 되는 거고 하나는 200억, 100억 막 이래요. 어떤 주식을 사겠어요, 우리 강 기자?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랑 그 배당률을 봤을 때 진양산업이 제일 낫지 않나요? 와, 진양산업이 제일 나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양산업을 잘 사실 것 같다. 이 얘기를 많이 나니까. 네. 그새 또 이익까지 보셨군요. 시총과 이익 어느 정도 봤을 때 네. 오, 역시 증권부 기자다운 또 순간에 또 순발 대응력이 선부에 뛰어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익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이 배당 수익률만 가지고는 이게 과연 내년에도 유지될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가 조금은 좀 이렇게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이익이 그에 비해서 많이 나고 또 자본 총계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고 또 시가 배당 수익률은 8%. 저축은행의 예금 이자보다 2배가 되는 거예요. 저축은행 예금 이자의 2.5배가 되는 게 진양폴린 거고. 이 세 회사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진양홀딩스거든요. 그러니까 진양산업, 폴리, 화학이 그 배당을 하면 그 배당금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 지주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주회사가 배당을 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연사 이렇게 외치는데 우리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은 여전히 이 컴투스라는 게임주에 파묻혀 지내실 건지 정말 이 마무리도 제가 좀 이렇게 매끄럽지 오늘 또 유난히 또 매끄럽지 않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 시스템의 미비와 그에 따른 저의 그 멘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두산중공업의 기생유전을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많은 것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주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표하며 오늘 기고만의 기자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